두 번째 지질 시대가 바로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는 약 5억 7천만 년 전부터 또는 약 5.5억 년,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2억 3천만 년 전까지, 어떤 책은 길게 2억 년 또는 2억 5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보통 고생대를 5억에서 2억 또는 6억에서 2억 사이, 어떤 책은 6억이라고도 나오니까 6억에서 2억 사이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험에 낼 때 5억 7천이나 2억 3천쯤에 내는 게 아니라 3억 년 뭐 이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고생대는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각 구별하기 쉬운데 대략적으로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억 7천에서 2억 3천만 년까지를 보통 고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세포 화석이 증가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캄브리아대 후기 들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됐죠. 그래서 초기에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을 진화하는 과정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고생대 땐 이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세포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과 어류가 번성을 했는데 이 어류부터가 척추 동물이죠. 그래서 고생대부터 척추동물들이 번성한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더 보통 우리가 진화 단계를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류부터는 척추동물이라고 하니까 무척추동물과 함께 척추동물도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육지에서는 양서류와 대형 곤충이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서류가 등장한 건 고생대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에는 어류가 이렇게 번성을 했다가 초기 어류들이 중기쯤에, 고생대 중기쯤에 이렇게 한번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서류, 육지에 양서류가 등장한 건 고생대 후기. 그리고 이제 워낙 고생대 때는 워낙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온이 지금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대형 곤충들이, 그러니까 지금 잠자리의 크기가 선생님의 한 절반, 선생님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컸던 대형 곤충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한 시기가 선캄브리아 시대의 중기 이후부터예요. 산소량이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야 오존도 형성될 수 있어요. 이 오존이 형성됨으로써 뭐가 차단되냐면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대기층이 형성이 되면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우주선들을 차단을 했는데,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차단하다 보니 육상 생물들이 출현하고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아질 수 있었던 환경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유해선들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기에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게 고사리죠.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에요. 고사리 지금도 있죠. 대표적인 시상화석인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고생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대 환경이 그러면 뭐랑 비슷하냐? 육지 환경.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육지 환경이고 되게 습했으며 따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고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근데 고생대 때 이 고사리가 번성했던 거예요. 양치식물의 종류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생대 때 기후를 우리가 유추를 할 때 이 고사리가 살았던 것처럼 육지 환경이 많았고, 그 다음에 습했으며, 그 다음 온도는 아주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판게아라고 하는 건 원시 초대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대륙이 하나가 된 거예요. 판게아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기후대였다가 초대륙이 형성이 되면서 기후가 거의 같아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땅에 유사한 기후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고생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육지랑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붙는 거죠. 판게아가 형성된다라는 것. 그럼 이쪽에 있던 해안가 생물들은 사라지겠죠. 분명히 바다였는데 바다가 사라지고 해양 생물도 사라지고 육지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군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 지역에 살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멸종이 될 거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생물들이 또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고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에는 이렇게 판계알을 형성했다. 그래서 보통 고생대를 우리가 어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어류가 크게 번성했던 건 초기부터 이제 중기까지, 그리고 일부의 어류들이 조금 멸종하고 후기부터는 양서류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환경이 고생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류 물속에서만 살죠. 양서류라고 하는 건 양쪽에 서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서식할 수 있고 물 밖에서도 서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진화론 학자들이 고생대 땐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육지에 생명체가 온전히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어서 양쪽에 서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생물들은 대부분 물과 가까운, 그러니까 물속이거나 물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데 온화했어요. 그러니까 곤충들도 그렇고 실제로 식물들도 아주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게 고생대 때의 기후, 그다음 고생대 때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